카메라 레디. 네, 롤. 브라. 액션. 역사가 보이는 밤 야사디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도 독일에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우리 별님들이 독일에 많이 계신가 봅니다. 독일하면 우리나라에게도 친숙한 나라죠. 1960년대 파독 간호사와 광부, 거기다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서 붙었던 나라이기도 했죠. 자, 오늘의 사연은 독일에 거주하시는 게르트루트 트라우들 융해님의 사연입니다. 이 독일 발음은 참 저에게도 지금 무척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최태성 선생님.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게르트루트 트라우들 융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다가 독일로 건너가셨나? 독일 이름을 지금 보내주셨네요. 평소에 야사디오를 즐겨 듣는 청취자 중 한 명인데요. 인생에 늙음하게 들어서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봅니다. 이렇게 조용한 밤에 차 한 잔을 곁들이며 여러 사연들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의 낙이 되더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이야기, 밤에 잠자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라디오에서 제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도 사연을 보내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독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독일차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어이쿠, 나치 독일의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의 마지막 비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시다시피 80년도 더 된 이야기 같네요. 그럼 이분 연세가, 그리고 그럼 나치? 아마 1942년 12월 즈음에 히틀러의 비서직을 맡았고 제가 그의 마지막 비서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저는 이런 사연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22살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자유 혹은 조국을 위해 혹은 폭압과 탄압,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다 죽어간 젊은 혼들에 비하면 저는 나치를 합리화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지요. 히틀러는 개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이상과 충동에 사로잡혀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는 등 인격적인 문제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학살과 극단적인 인종주의자가 그 대표적인 예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히틀러는 극단적 인종주의자였죠.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민족은 바로 독일 게르만 민족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이었고, 이 게르만 민족이 민족 분포도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 망상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죠. 반대로 가장 밑바닥에는 또 유대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씨를 뿌리면 순수 게르만 혈통에도 영향을 미쳐 잡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하거나 씨를 말려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또 이것을 끔찍하게 실행에 옮겼던 인물이기도 하죠. 저도 히틀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계속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우생학이 만연했습니다. 적자 생존, 잘난
생물이 살아남는다. 못난 것들은 멸종한다. 뭐 이런 우생학적 이론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이야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유럽에 만연해 있던 반유대주의와 맞물려 홀로코스트와 같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지기도 했죠. 소위 말하는 더러운 피를 가진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생체 실험을 하는 게 그리 죄라도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건 히틀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끔찍이 아꼈던 게 있습니다. 글쎄요, 이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나치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아끼고 사랑한 게 과연 있었을까요? 게르만족 이외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다름 아닌 진짠가요? 개였다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애완견이었던 셰퍼드 블론디가 소련군에게 잡혀먹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자신이 자살하기 전 몇 시간 전에 애완견에게 독극물을 투여해 죽였답니다. 아이고야, 이거 웬일이야? 요새는 동물들을 학대하면 큰일 나잖아요. 조금만 학대해도 바로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하거나 각종 동물단체에서 항의를 보내는 등 큰일이 나는데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기초를 잡은 사람이 바로 진짜요?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 아니, 동물보호법의 기초를 잡은 사람이 히틀러였다고요? 이런 놀라운 소식이. 그의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모습을 보았던 것 중에 가장 놀라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저도 지금 놀랐는데요. 아니, 정말 그 끔찍한 학살을 단행했던 히틀러가 동물보호법의 기초자였다는 게 이게 믿겨지십니까? 충격적인데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군요. 대학살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동물보호법의 기초를 닦는 걸 보게 될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동물 생체 실험 금지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유태인들에 대한 생체 실험은 그렇게 해놓고 동물들에 대한 생체 실험은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요? 야, 이거 오늘 밤 왜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이렇게 길게 사연을 써서 보내네요. 모쪼록 잘 읽어주시고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걸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머나먼 곳에서 사연을 실어보냅니다. 게르트루트 트라우들 영예. 어쨌건 간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나치 히틀러가 동물을 사랑하는 그 조금의 마음만 있었어도 전 세계에 끔찍한 인류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이 잠이 잘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사연 보내주신 분 감사하고요. 야사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요. 오늘 이야기는 꿈에서는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보이는 밤 야사디오 최태성입니다. 제발 굿나잇.